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저는 35, 이 업계에서 알아주는 기업의 한국지사에서 인사과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들으면 부러워할 만한 직장이죠. 하지만 이 자리까지 오르는 데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했어요. 특히 고등학교 시절의 기억은 아직도 가끔 악몽처럼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 시절 저는 조용하고 내성적인 학생이었어요. 책 읽는 것을 좋아했고 공부도 나름 열심히 했죠. 그런데 그것이 박지연에게는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봅니다. 지연이는 반에서 가장 활발하고 인기 많은 아이였어요. 예쁘장한 외모에 운동도 잘했죠. 선생님들도 그녀를 좋아했고요. 문제는 제가 2학년이 되면서 시작됐어요. 어느 날 갑자기 지연이가 저를 툭 치더니 야, 너 왜 그렇게 책만 읽어? 재미없게. 라고 말했어요. 처음엔 별 생각 없이 웃고 넘겼지만 그 후로 지연이의 괴롭힘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야, 수연아. 너는 왜 그렇게 존재감이 없어? 좀 밝게 살아봐. 매일 아침 등교할 때마다 지연이의 조롱 섞인 말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학교에 가는 길이 점점 두려워졌죠. 그녀는 제 뒷자리에 앉았는데 수업 시간에도 쉴 새 없이 저를 괴롭혔어요. 저도 모르게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거나 볼펜으로 제 등을 찌르기도 했죠. 한 번은 제가 정성스레 필기해둔 노트를 몰래 가져가서 낙서를 해놓고 돌려줬어요. 영어 단어장에는 빨간 매니큐어로 루저라고 크게 써놓기도 했고요. 지연이는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면 항상 저를 놀림거리로 삼았어요. 제 앞에서 큰 소리로 저에 대한 험담을 하며 눈치를 보기도 했죠. 심지어 체육 시간에는 일부러 저를 겨냥해 공을 던지기도 했어요. 한 번은 너무 세게 맞아서 코피를 흘린 적도 있었죠. 가장 괴로웠던 것은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는 점이에요. 제가 뭔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녀에게 해를 끼친 적도 없었어요. 그저 제가 조용하고 내성적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녀의 괴롭힘 대상이 된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이면 항상 책을 읽으며 조용히 혼자 밥을 먹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지연이가 친구들과 함께 제 옆에 앉더니 제 식판을 툭 쳐서 엎어버렸어요. 아이고 미안. 실수했네. 지연이의 가식적인 사과와 함께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식당을 가득 채웠어요. 저는 그저 눈물을 참으며 엎질러진 음식을 치울 수밖에 없었죠. 한 번은 체육대회 때 반 대학 릴레이 경주에 제가 뽑혔어요. 선생님이 강제로 시킨 거였죠. 달리기가 빠른 편은 아니었지만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경주가 끝난 후 지연이가 제게 다가와 말했죠. 야, 네가 못 뛰는 바람에 우리 반이 꼴등했잖아. 진짜 짜증나게. 사실 지연이가 바통을 떨어뜨려서 시간을 많이 잃었는데도 모든 책임을 저에게 돌렸어요. 가장 심했던 기억은 3학년 수학여행 때였어요. 선생님이 임의로 방을 배정했고 불행히도 저는 지연이와 같은 방이 됐어요. 첫날 밤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차가운 물이 얼굴에 쏟아졌어요. 깜짝 놀라 일어나 보니 지연이와 친구들이 웃고 있었죠. 야, 너 자면서 코 고는 거 알아? 진짜 짜증나게. 그날 밤 저는 울면서 밤을 새웠어요. 선생님께 말하고 싶었지만 그러면 상황이 더 악화될 것 같아 참았죠. 그 후로도 지연이의 괴롭힘은 계속됐어요. 제 신발에 껌을 붙여놓거나 체육복을 감추거나 심지어 한 번은 제 머리카락을 자르려고 시도한 적도 있었어요. 고등학교 졸업식 날 지연이는 마지막으로 제게 말했어요. 너 진짜 재미없게 고등학교 보냈다. 누가 널 기억이라도 할까? 그날 집에 와서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과거의 제가 아니라고요. 그 후로 저는 변하기 시작했어요. 대학에서는 적극적으로 동아리 활동을 하고 발표 수업에서도 먼저 손을 들었죠. 사람들과 어울리는 법을 배우고 제 목소리를 내는 방법을 터득했어요.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고 선배들과의 네트워크도 쌓았죠. 졸업 후에는 작은 스타트업에서 경력을 시작했어요. 밤낮 없이 일하며 실력을 쌓았고 점점 더 큰 회사로 이직하게 됐죠.
그리고 마침내 현재 다니고 있는 기업의 인사과장 자리까지 오르게 됐습니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저를 인정하고 제 의견에 귀 기울이는 위치가 됐어요. 그런데 인생이란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그날도 평소처럼 면접을 진행하기 위해 회의실로 향하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마케팅 부서의 신입사원을 뽑는 면접이었죠. 저는 인사과장으로서 모든 부서의 채용에 관여하고 있었어요. 면접장 앞에서 후보자들이 대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익숙한 얼굴이 보였어요. 처음에는 그냥 스쳐 지나갔는데 뒤돌아보니 정말 그 사람이 맞았어요. 박지연이었죠. 고등학교 때 저를 괴롭혔던 그 사람이요.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10몇 년 만에 만난 그녀는 겉모습은 많이 변해 있었지만 그 오만한 표정만큼은 그대로였죠. 지연이도 저를 알아본 것 같았어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음을 지었어요. 강수현, 너 여기서 뭐해?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녀가 말을 이었어요. 너도 여기에 면접 보러 온 것 같은데? 이 회사에 네가 어울리겠니? 그 순간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그 약하고 소심했던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달라졌어요. 말하려는 찰나 옆에 있던 우리 회사 직원이 제게 다가왔어요. 인사과장님, 면접 준비 끝났습니다. 그 말을 들은 지연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사색이 되었어요. 그녀의 표정이 굳어지고 입이 벌어지는 모습을 보는 것은 솔직히 꽤 통쾌했어요. 인사. 과장님? 지연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네, 반갑습니다. 면접 준비가 됐으면 안으로 들어오시죠. 면접장에 들어서자 마케팅 부서장과 팀장들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전문적인 태도로 면접을 진행했어요. 지연이의 이력서를 보니 졸업 후 몇 군데 회사를 다녔지만 오래 버티지 못했고 중간중간 공백 기간도 많았어요. 면접에서도 그녀의 답변은 구체성이 떨어졌고 마케팅에 대한 기본 지식도 부족해 보였죠. 면접이 끝나고 평가 시간이 됐을 때 마케팅 부서장이 말했어요. 박지연 씨는 좀 아닌 것 같네요. 경력도 부족하고 우리가 찾는 역량과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다른 면접관들도 모두 동의했어요. 저는 객관적으로 그녀의 역량을 평가했고 결론적으로 그녀는 우리 회사에 적합하지 않았어요. 면접관들의 만장일치로 그녀는 탈락하게 됐습니다. 결과 발표는 이메일로 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지연이는 면접이 끝난 후 결과를 바로 알고 싶다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규정대로 이메일로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녀는 끈질기게 요청했어요. 결국 저는 그녀에게 결과를 알렸어요. 박지연 씨, 안타깝게도 이번 면접에서는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더 많은 경험을 쌓으신 후 다시 지원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말을 들은 지연이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죠. 이건 불공정해. 너 나 일부러 떨어뜨린 거지? 고등학교 일 때문에 복수하는 거잖아. 저는 그저 차분하게 말했어요. 박지연 씨, 이곳은 직장입니다. 모든 평가는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면접관들의 만장일치 결정이었어요. 하지만 지연이는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고 심지어 저를 향해 손가락질까지 했어요. 그 소란에 마케팅 부서장이 나와서 상황을 지켜보다가 말했죠. 혹시 아는 사이인가요? 저는 가볍게 대답했어요. 네,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부서장은 지연이의 행동을 보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이런 행동을 보니 안 뽑길 잘했네요. 인성부터 다시 쌓으시길 바랍니다. 지연이는 얼굴이 불그락 변하더니 이딴 회사 들어오지 않을 거야. 라고 소리치며 씩씩대고 나갔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특별한 감정이 들진 않았어요. 그저 일의 일부라고 생각했죠. 그날 저녁 퇴근 후 갑자기 문자가 왔어요. 송지수,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친구였죠. 지수는 같은 회사 디자인팀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저와 지수는 학창 시절 그렇게 친하지는 않았지만
가끔 도서관에서 마주치면 인사를 나누는 정도의 사이였어요. 수연아, 오늘 면접장에서 있었던 일 들었어. 괜찮아? 지수의 문자에 저는 간단히 답장을 보냈어요. 응, 괜찮아. 그냥 일의 일부일 뿐이야. 그러자 지수가 다시 메시지를 보냈어요. 지연이가 SNS에 너에 대한 욕을 올렸더라. 옛날부터 성격이 그랬지. 고등학교 때 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다 알아. 내가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해. 저는 그 말에 약간 놀랐어요. 지수가 그 상황을 알고 있었다니. 학창 시절 저를 몰래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괜찮아, 지수야. 다 지난 일이야. 그런데 SNS에는 뭐라고 올렸대? 지수가 보내준 캡처 화면을 보니 지연이는 저를 옛날부터 치사했던 아이로 묘사하며 권력을 이용해 복수한다는 식의 글을 올렸더군요. 하지만 그녀의 SNS 친구들조차도 댓글로 면접관이 고등학교 동창이면 어때서? 실력이 부족한 건 너잖아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었어요. 그 후로 며칠이 지났어요. 저는 평소처럼 업무에 집중했고 그 일은 점차 잊혀갔죠. 그런데 어느 날 동창회 단체 채팅방에 초대되었어요. 처음에는 참여할 생각이 없었지만 지수의 권유로 들어가게 됐어요. 채팅방에서는 여러 소식이 오갔는데 누군가 지연이 이야기를 꺼냈어요. 박지연이 또 면접에서 떨어졌대. 이번이 몇 번째야? 다른 동창이 대답했어요. 들은 바로는 10번은 넘은 것 같아. 요즘은 편의점 알바로 근근히 버티고 있대. 그 말을 듣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굳이 제가 무슨 말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갑자기 채팅방에 지연이가 추가되었어요. 순간 채팅방이 조용해졌죠. 지연이는 들어오자마자 저를 겨냥하며 말했어요. 강수현,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망신당했는지 알아? 그 회사 말고도 다른 데서도 소문 다 퍼졌잖아.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그 어떤 소문도 퍼뜨린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지연이는 계속해서 저를 비난했어요. 너 같은 애가 그런 자리에 있다니 뭐라도 된 줄 알지? 내가 고등학교 때 너한테 그랬던 건 다 네가 너무 재수 없어서 그런 거였어. 채팅방에 다른 동창들이 하나둘씩 지연이를 말렸어요. 지연아, 그만해. 네가 수연이한테 한 짓들 우리 다 봤잖아. 맞아, 수연이가 널 떨어뜨린 게 아니라 내 실력이 부족한 거잖아. 이제 그만 남 탓하고 내 실력 키워. 지연이는 계속해서 저를 공격했지만 저는 더 이상 반응하지 않기로 했어요. 결국 지연이는 너네 강수연한테 뭐 받아먹었어? 왜 다들 수연이 편만 들어? 라며 채팅방을 나가버렸죠. 그 후로도 지연이는 가끔씩 저에게 문자나 SNS로 화풀이를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녀를 차단했고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기로 했어요. 제 인생은 그녀와 상관없이 계속 발전해 나갔으니까요. 시간이 더 흘러 1년 후 어느 날이었어요. 회사 근처 편의점에 들렀을 때 계산대 뒤에서 일하는 지연이를 발견했어요. 그녀도 저를 알아보더군요. 제가 물건을 계산대에 올려놓자 그녀는 얼굴이 붉어지면서도 저를 노려보았어요. 강수현, 잘 지내나 보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응. 덕분에. 지연이는 제 물건을 거칠게 스캔하면서 중얼거렸어요. 잘난 척은. 지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다고. 저는 그저 미소를 지었어요. 그것이 그녀를 더 화나게 만들었나 봐요. 물건을 비닐봉지에 던지듯 넣으며 말했죠. 네가 날 일부러 떨어뜨린 거잖아. 네가 아니었으면 나도 좋은 회사 충분히 다녔을 텐데. 그녀의 비난에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면접관이 나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 모두 합의한 결정이었고. 그녀는 비웃으며 말했어요. 너 때문이야. 다 너 때문이라고.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거. 그녀의 눈에는 미움이 가득했어요. 여전히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남 탓만 하는 모습에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통쾌하기도 했어요. 제가 한때 그녀에게 크게 상처받았던 것처럼 이제는 그녀가 현실의 벽에 부딪혀 좌절하고 있으니까요.
계산을 마치고 편의점을 나오면서 돌아봤어요. 지연이는 다음 손님을 똑같이 불친절하게 대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삶은 여전히 힘들어 보였고 이번이 몇 번째 알바인지 모르겠지만 오래 버티지는 못할 것 같았어요. 취업에 실패하고 결국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그녀. 그것은 그녀의 선택과 행동의 결과였을 뿐이에요. 일주일 후 저는 회사 근처 식당에서 같은 과 후배인 민지를 만났어요.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민지가 한 말에 저는 놀랐어요. 과장님, 지난번에 편의점에서 봤던 직원이 대뜸 저한테 과장님 욕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냥 물건 사러 갔다가 인사했는데 갑자기 저한테 과장님 욕을 정말 심하게 해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무심한 듯 대답했어요. 아, 고등학교 동창이야. 신경 쓰지 마. 민지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어요. 근데 정말 심했어요. 과장님이 자기 인생을 망쳤다고. 원래는 자기가 과장님 자리에 있어야 한다고. 정말 듣기 민망할 정도였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그저 웃음이 나왔어요. 지연이는 여전히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저를 원망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그녀가 안쓰럽기보다는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그 친구는 항상 그랬어. 자신의 잘못은 절대 인정하지 않고 남 탓만 하지. 고등학교 때는 나를 무지하게 괴롭혔는데 이제 와서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하네. 민지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과장님을 괴롭혔다고요? 그런데도 그렇게 뻔뻔하게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게, 그게 그 친구의 본 모습이겠지. 지금도 자신이 취업을 못하는 이유가 다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나 봐. 자신의 능력이나 태도를 돌아보지는 않고 식사를 마치고 회사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지연이에게 당했던 모든 괴롭힘이 이제는 그녀 자신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 저는 그저 제 길을 걸어왔을 뿐인데 세상은 자연스럽게 그녀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참 통쾌하게 느껴졌어요. 여전히 지연이는 모든 걸 남 탓으로 돌리며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전 이제 아무렇지 않아요. 그렇게 사는 것은 오히려 지연이에겐 지옥일 테니까요. 지금 이 편의점에서도 지연이가 언제까지 일하게 될진 모르지만 과연 지연이가 바뀌는 날이 올까요? 전 잘 모르겠어요. 지금의 지연이는 고등학교 때 모습보다 더 안타깝거든요. 다만 언젠가는 스스로를 돌아보는 날이 꼭 오길 바라봅니다.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